안녕하세요. 5월 6일 수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재가동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걱정을 넘어서서 기대로 작용한 것이 오늘 장입니다. 그러나 초반에 400포인트대 그 급등했는데 막판 1시간 거래에서 200포인트 이상 반납하고 마감했습니다. 화이자가 미국에서 백신의 임상 시작했다는 뉴스와 함께 2% 이상 강세 보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 이상 강세 보였고, 그래서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대형 기술주 등이 리딩을 했습니다. 항공기 주가 추가로 급락세 보였습니다. 다우가 133포인트 0.56% 올랐고요. S&P 500 지수 0.9% 상승, 나스닥이 1.13% 상승입니다. 국채 수익률 대체로 상승해서 10년물이 0.664%입니다. 달러 지수 99.8로 올랐고요. 원달러 1221원으로 내렸고 원엔 11.47로 올랐고요. 위안달러 7.06으로 하락입니다. 저는 그 원화 약세 추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원달러 환율 1년 이내에 1,300원 돌파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공급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 같고요. 반면에 달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또 이게 확장적 재정 정책 지금 계속될 것 같아서 재정 건전성 지속적으로 악화되겠죠. 이거 전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유가 연일 폭등세 보여서 WTI 다시 20% 이상 폭등해서 지금 24불선이고요. 브렌트도 14% 이상 폭등해서 31불선입니다. 오펙 플러스 대규모 감산 이제 시작됐고요. 5월 1일부터 미국의 굴착 장비 이런 거, 총 원유 수출 이런 게 지금 대규모로 감소 지속되고 있고요. 경제 재가동 이제 본격화되니까 원유 소비 침체 이 국면은 이미 바닥을 지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값 특히 WTI유가 지속적으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WTI 기준으로 10불선 지속 가능성 낮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10불선으로 거래되던 그 기간이 20일이 안 됩니다. 길어야 20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이라는 긴 어떤 그 시간 축으로 본다면 길어야 20일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10불선 유지 가능성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가 다시 말이죠. 요즘 그 유가 폭등세를 틈타려서 내년 유가를 WTI 기준 50불 이상을 예상을 했습니다. 52불인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 골드만삭스 의견에 동의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가 40불 넘어가면 미국 세일 석유 언제든지 마구마구 퍼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공급 늘어난다는 것이죠. 기름은 땅속에 지금 넘치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처럼 그 원유 고갈 모형, 다 모형이죠, 모형. 경제적 그 평가 모형입니다. 과거처럼 그런 기름 고갈 모형은 지금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내년 유가 WTI 기준 50불 이상 이 주장은 골드만삭스 틀리고 아마 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두고 보겠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 마이너스 0.6%, 전년비 0.1%이고요. 4월 달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 계속 이제 그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국가별로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50이고요. 그러니까 50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50 밑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그런 그 국면으로 평가가 되는데 숫자가 대략 한 40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한국 41.6 추가 하락했고요. 인도네시아 27.5 추락, 베트남 32.7 추락, 인도 27.4로 추락, 스페인 30.8, 이탈리아 31.1, 프랑스 31.5, 독일 34.5 모조리 추락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33.4로 추락되어 있고요. 스위스가 40.7인데 매우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공은 말이죠.
5.1입니다. 5.1.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는지 그야말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예. 브라질도 36으로 추락했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44.7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지금 제조 PMI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 말레이시아 3월 수출 마이너스 4.7%, 수입 마이너스 2.7% 있고요. 미국의 3월 공장 수주 마이너스 10.3%로 급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유럽 주요 국가들 자동차 신규 등록 건수 그러니까 추락한 데이터 한번 봤었고요. 오늘은 미국 자동차 판매 데이터 사진 한번 보십시오. 바이러스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총 자동차 판매량은 바이러스 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바이러스 이후로 폭삭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트럭 판매량은요, 바이러스 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바이러스 이후로 이제 무참하게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의 그 물동량,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은 물류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류량을 주로 트럭이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내부에서. 그래서 이 트럭 판매량이나 트럭으로 그 물류 이동량 이런 것이 바로 그 미국 경기 판단하는 보조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보조지표죠. 그래서 바이러스 전에 미국 경제 호황이 지속된 것과 트럭 판매 증가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해가 되고요. 바이러스 이후 단기에 미국 경제가 셧다운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트럭도 일감 싹 사라지고요. 스테이 앳 홈 하니까 스테이 앳 홈이 뭡니까? 지금 집에서 논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니까 수입은 이번에 다 보전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굳이 새로운 트럭을 구매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럭 판매량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왼쪽 그림 보시면 총 자동차 판매량 바이러스 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쇠판이 짜지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사 한번 보시면은 유럽 자동차 시장 그렇게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전기차 판매는 2배로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그 전기차 판매량은 23만 대 정도로 아직 너무 적습니다만은 이게 자동차가 한편 전기차 중심으로 또 한편 자율주행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변신 중이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가. 그래서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기존의 이 기름차라는 거 기름 태우는 엔진하고 변속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구성 요소가 되는데 기름차는 기름 태우는 엔진하고 변속기 싹 필요 없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터 들어가고 그거 조절하는 장치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기름차는 설사 그게 벤츠라 하더라도 수년 내에 깡통값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에?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다 독자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혁신이 진행 중인데 아직은 기술 혁신 지금 너무 급격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뜻 지금 사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지금 주로 자동차를 주로 대규모로 구매 고객이 많은 곳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벌써 수십 년 전에 마이카 시대 다 도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는 그런 대부분 잘 사는 나라에서는 다 대체 수요 아니겠습니까? 차가 없어서 생애 처음으로 차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5년 타던가 한 5년 더 탄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10년 타던가 한 5년 더 타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것이 좀 더 기술 혁신이 진행되기까지 가격이 좀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좋은 물건이라면은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더 심각하더라도 팔리는 거죠. 예. 자동차 같으면은 그렇게 빨리 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기름차 만드는 공장들 셧다운 해도 기존에 넘치던 재고 처리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1분기 GDP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2.4% 내려갔고요. 추락했고요. 호주 금리 동결해서 0.25%인데 말레이시아 금리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해서 2%가 되었습니다. 유로존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 마이너스 1.5%, 전년비 마이너스 2.8%입니다. 디플레이션 지금 심화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브라질 3월 산업생산 전월비 마이너스 9.1%, 전년비 마이너스 3.8%입니다. 미국 3월 수출 1,878억 불로 전월비 마이너스 9.49%고요. 수입은 2,322억 불로 마이너스 6.18%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444억 불이 되어갖고 전월보다 11%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전년비 마이너스 9.3%로 지금 추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논쟁 지금 계속되고 있죠. 미국하고 중공 간이 싸우고 있으니까 WHO는 중공 대리인 행동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닥터 파우치, 대단히 저명한 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파우치 박사가 dismisses coronavirus lab origin claim as circular argument. 무슨 뜻입니까? dismisses coronavirus lab origin claims as circular argument. circular argument는 일종의 어떤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할 때 그 농구로 쓰는 겁니다. 순환 논법의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공의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유출됐다는 그 주장은 순환 논법의 오류를 범했다, 즉 틀렸다 이런 취지로 닥터 파우치가 말했다고 SCMP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파우치 말은 또 evidence strongly indicates virus originated in the wild and jumped the species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파우치의 말은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 같습니다. 야생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됐다. 이것이 기원이라는 겁니다. 즉 파우치의 그 말하는 것은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생물 무기실의 출발점 아닙니까? 이걸 부정한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SCMP가 보도하기로는 파우치가 어떤 강연회인가 어디에선가 연설한 거를 늦게 이렇게 보도한 것인데, 그러니까 파우치 말의 진위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일단은 의문이고요. 하여튼 보도된 바를 기초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나 그다음에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커들로 이런 미국의 미 행정부가 주장하는 연구소 유출설이라는 것도 이거 사람이 만들었다거나 유전자 조작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한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지난번에 한번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생물 무기냐 아니면 생물 무기는 아니고, 즉 사람이 만들었거나 유전자 조작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자연 상태의 바이러스인데, 이 자연 상태의 바이러스가 수산시장에서 동물 접촉에 의해서 퍼졌는지 아니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천연 바이러스 연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유출된 건지, 이 두 가지가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조사 중이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발표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크 폼페오 국무장관 이런 분들은 연구소에서 실수로 누출됐을 증거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거 여러 번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said last week the COVID-19 virus was not man-made or genetically modified, 즉 사람이 만들었거나 유전자 조작한 거 아니다라는 것을 미 정보기관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But it would continue to examine, 계속 조사한다는 거죠.
뭘 조사한다는 겁니까? 뭘 결정을 내리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examine whether its origin was from animal source. 동물한테서 직접 접촉된 건지, 바로 온 건지, 아니면 or accident at the lab.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수로 퍼져나온 건지. 다 천연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들도 공식적으로는 생물 무기설은 주장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그 생물 무기설도 조사는 계속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모든 전문가들 공통적인 의견은 이건 같습니다. Experts say likely originated from a natural animal reservoir. 지금 자연적으로 동물들에게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창 동물들에게 동물들을 숙주로 해서 기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좋은 간에 전파가 잘 안 되는데 좋은과 좋은 간에 차단막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번에 이것이 그걸 뛰어넘어서 박쥐라는 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됐다. 이런 것이죠, 지금. 그래서 내추럴 애니멀 레저버 마치 야생의 바이러스 저수지. 그 저수지 대표적인 게 야생의 박쥐떼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것은 설립 목적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하는 중공의 국가기관이고 그래서 숙주인 야생 박쥐를 대량으로 포집을 해갖고 연구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용으로 그걸 박쥐들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박쥐에 기생하던 천연 코로나 바이러스 추출해갖고 연구하던 중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 연구자가 감염이 됐거나 연구실 내에 어떤 폐기물에 바이러스가 묻어갖고 유출이 됐다거나 이런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는 거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상당수 봤다는 것이 트럼프와 마크 폼파이오 주장의 골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연구소 유출설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어떤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인간이 만들었거나 유전자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온 것이라는 그런 주장은 트럼프 주장하는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반박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SCMP가 보도하는 닥터 파우치의 말도 지금 WHO가 계속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다라고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WHO 그런 말들은 전부 논점 일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SCMP가 보도하는 닥터 파우치의 말도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닥터 파우치가 말했다는 SCMP 보도도 생물 무기설을 부정하는 취지이지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비판 논거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독일 바이러스 재생산 지수 (reproduction rate) 이게 뭔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초기에 열심히 개념 정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이러스의 전파성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 거죠. 최근 값이 이게 0.71로 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특정 기간마다 계속 변하는 값인데 최근 독일 값이 0.71이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게 많이 막 퍼지는 그런 시기에는 3이 넘고 4, 5 어떤 사람은 6이라고 주장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4, 5 이렇게 3 이렇게 되면은 매우 위험한 거죠. 전파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 미만이면은 바이러스 소멸 국면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0.71이라는 그 의미는 환자 100명이 71명한테 전염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로 소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또 독일과 관련된 다른 보도는 reopen all shops 점포 셧다운 했던 거 전부 다 다시 문 열고요. allow soccer matches 축구 경기도 다시 한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이번 주 본격적으로 return to work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일터로 돌아가는데 수백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벨기에, 포르투갈, 유럽 지역
전역에 지금 리오픈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 같다. 뭐 이런 그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경제 리오픈하는 것을 두고 지금 그 신규 환자 그래프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런 곳에서는 급속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본 지가 한 2, 3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 평탄한 그래프 모습 아닙니까?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미국 경제 리오픈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 근심을 반영해서 어떤 경우에는 리오픈하는 게 시장의 악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대감 때문에 호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IHME라는 기관에서 자신들이 예측치를 근거로 록다운을 완화하고 경제를 리오픈하면은 이게 엄청난 걱정거리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예측했다는 그 골자가 뭐냐 봤더니 8월경에 사망자가 13만 5천 명 될 수도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계산해 보니까 사망자 범위가 최소 9만 5천에서 많으면 24만 명 사이가 돼서 평균이 한 13만 5천 명 이렇게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관에서 추정한 것이 원래 사망 추정치가 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4월 30일 날 6만 명 넘었었으니까 틀렸잖아요. 자기들 1차 예측이 틀렸으니까 계산을 다시 한 겁니다. 예. 계산을 다시 하는데 사망자를 6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다시 계산할 리는 없겠죠. 예. 6만 명보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13만 5천 명으로 그냥 2배 불렸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6월 1일 이후에 하루 평균 신규 환자 6만 명, 지금 2만 명대입니다. 이번 주 2만 명대입니다. 신규 환자.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 하루 평균 신규 환자 6만 명 되고 사망자 3천 명 넘을 거다. 지금 일평균 사망자 1,000명대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됐다는 거죠. 물론 백악관에서는 즉각 부인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소개드릴 때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소개드린 이런 주장들 전부 틀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 재가동은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미국도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신규 환자 수 우하향하는 그런 그래프 모습 보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숫자는 10만 명 선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요, 표현 보시죠. 이거는 존스 홉킨스 자료실 그 기초로 해서 매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아마 4월 30일이고요. 맨 아래쪽이 어제 겁니다. 5월 5일자. 그래서 보면 하루 신규 환자 수가 이번 주 들어서 2만 명대입니다. 어제는 22,500명 선이었고요. 사망자는 1,000명 선입니다. 어제 1,246명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규 환자 수 기준으로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10,000명 선으로 내려갈 가능성, 그 다음에 사망자 숫자도 1,000명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물론 사회 내에 있는 진짜 숫자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건이 진단 건수인데, 현재 미국의 진단 건수 하루에 평균 23만 건 규모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존재이죠. 바이러스 좀 뭡니까 저거? 완전한 생명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물건도 아니고, 어떤 물건과 생명체의 어떤 사이, 어떤 존재인데, 그는 인간의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정보, 우리 인간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또 그 대응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없애버리는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했던 지난 2월, 3월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정감 변동은 있겠지만
지난 정점을 능가하는 또 다른 대유행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에는 저는 베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물론 그 방역 전문가들 경고 이거 경청을 하고 또 이분들이 제시하는 어떤 예방 수칙이고 지키겠죠. 다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방 수칙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테스트하고 트레이스하고 아이솔레이트 해라 이겁니다. 테스트 진단하고요. 그래서 어떤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너 어떻게 해서 확진자가 됐는지 그 사람 그 감염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고요. 그래갖고 그 걸린 사람은 아이솔레이트 일단 격리시키고 그것도 뭐 몇 년씩 격리하는 게 아니라 길어야 2주 아닙니까? 평균 2주 길어야 한 3주 4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격리하고 이런 정도 준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수칙이죠. 생활 수칙.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지 않는가 해서 경제 다시 돌려 하고요. 돌려도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그 벌써 한 2달 됐나요? 이렇게 말을 한 지가 그러니까 경제 방역 동시 모델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최근 연구 결과라고 하면서 보도된 게 미국 지금 있는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그동안에 돌연변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최근 나온 이 종은 전파력이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아주 겁나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EU 회원국 26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이제 신규 환자 수 줄어들어서 거의 뭐 수그라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우하향하는 그런 그래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규 환자 수가 줄지 않는 국가가 5곳이나 있다는 겁니다. 영국,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들 5나라는 도대체 신규 환자 수 줄지를 않는다. 그래서 걱정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들 국가는 뭐 한 1, 2주 아니면 2, 3주 더 고생하라 그러죠. 뭐. 그건 고생 좀 더 하고 다른 21개 국가들 그 바이러스 수그러 드는 거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바이러스 리세션으로 인한 그 경기의 그 글로벌 바닥, 이 바닥은 경기 바닥은 지금이 그 근방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금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닐까? 해서 2분기 바닥이고 3분기부터는 회복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추락한 그 경기가 만약에 3분기에 회복한다면은 그 회복 경로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경우 논리적으로는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L자형, V자형, W자형, U자형 이런 4가지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에 대해서 한번 간결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L자형 시나리오라는 거, L 촥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미 한번 급락을 했잖아요. 다들 지금 경제가 지금 박살이 난 상태에서 회복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거니까 L자 시나리오라는 것은 상당 기간 회복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는. 에? 그렇죠. L자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L자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의견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데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인간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죽자 사자 지금 노력하고 경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보다 성장을 못한다. 여기에 베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선뜻 동의가 안 되고요. V 시나리오라는 것은 이거 가령 말이죠. 내린 만큼 급반등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단기간에 급반등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가령 3월 저점에서 4월 중반까지 그때 급반등하는 거. 이거는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즈음에 이런 아침에 진행한 얘기를 보면 제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왔습니다. 추가 급락하면은 그건 급반등할 수 있다. 그때는 거기까지는 V자 회복 가능하다. 그때 그런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3월 저점에서 4월 중순까지 이렇게 급등한 것, 이거는 V자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떨 것인가? 지금부터는 바로 그 이전 수준,
바이러스 이전 수준까지 급 반등하기보다는 지금 호재와 악재가 막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 소멸하는 것도 울퉁불퉁할 거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르내림이 좀 심하지 않겠는가 해서 V자는 약간 선뜻 동의가 안 되고요. W 시나리오라는 것은 지금이 W 할 때는 V가 두 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V 첫 번째 정점에 있어서 폭락이요 다시 한번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V자라는 W 시나리오는 폭락이요 다시 한번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2차 대유행설과 연결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등락은 있겠지만 지난 저점 부근까지 폭락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천문학적으로 풀린 돈이 폭락을 고대하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폭락은 없더라는 경험칙이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U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U 시나리오라는 것은 상당 기간 옆으로 기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걱정이 많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근심의 벽을 타고 꾸역꾸역 올라서 가을을 지나고 뒤돌아보면 상당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직전 지금 올라온 마지막으로 제가 체크한 올라온 뉴스는 이겁니다. 페드 부의장 클라리다가 다음 분기에 미국 경제에 상당한 정도로 지금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의 이 부양 조치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와, 페드 연준 위원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것, 연준 위원이 나서서 돈 더 풀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재정 정책, 화폐 정책 더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는 거 공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요. 아주 가볍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산의 저쪽 편, 산의 맞은편.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산의 맞은편 이런 뜻입니다. 그렇겠죠? 뉴욕주 신규 환자 수하고 사망자 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거의 한 보름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자, 이걸 뉴욕주 주지사 쿠오모가 이런 말을 하면서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상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의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등산을 하다 보면요, 제가 산행기 설명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산할 때 찐빵이라는 말을 자주 나옵니다. 하산 과정에 정상부터 종점까지 그대로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 하산 과정에 또 높고 낮은 산 등성이가 나타납니다. 그걸 찐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산길은 힘을 다 썼기 때문에 피곤하죠. 마음은 급하고 발걸음은 무거운데 조금 낮지만 올라가는 산등성이가 하나 생기면 엄청 괴롭습니다. 그걸 찐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산길에 높고 낮은 찐빵이 괴롭기는 하겠지만 결국 종점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